안녕하세요. 저는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 취미는 매일 주식 데이터를 받아 코드를 돌려 전략을 만들고 돈을 잃거나 벌든 제 돈을 투자해 전략을 실험해보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과 연준의 금리 인하로 인해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주요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한 주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44,000선을 돌파한 후 약간 하락하며 마감하였고 S&P 500 지수는 6,000선을 넘었다가 다시 하락하여 6,000선 아래에서 마감하였습니다. 이번 주 동안 S&P 500 지수는 4.7%, 다우 지수는 4.7%, 나스닥 지수는 5.7% 상승하였으며 특히 러셀 2000 지수는 8% 이상 상승하여 소형주들의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공화당 정부 하에서 규제 완화와 인수합병 M&A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러셀 지수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놀라운 점은 테슬라가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드디어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와 함께하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기대감이 강해지면서 테슬라는 이번 주에 7% 이상 상승했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주요 지수부터 분석하고 시작하겠습니다. S&P 500의 5분 차트를 보면 지수가 6,000을 넘었다가 다시 하락하여 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6,000이라는 심리적 저항선을 너무 빠르게 넘어서면서 시장에 과열된 버블 상태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알고리즘 시스템들이 일부러 하락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6,000이 심리적 저항선이기 때문에 만약 이를 넘으면 시장이 너무 빠르게 버블 상태로 가서 다시 붕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 자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단 한번 풀린 동물적이고 공격적인 투자자들, 특히 투기적인 투자자들이 다음 주에 더 많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주말이 끝나고 시장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면 이는 버블로 이어질 수 있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천천히 상승세를 유지한다면 괜찮을 것이라고 봅니다. 나스닥은 오늘 거래량이 어제보다 훨씬 많았지만 상승률은 0.09%에 그쳤습니다. 이는 오르는 주식만 더 오르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모든 주식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일부 주식만 상승하며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우 지수는 어제 돌파 후 이를 유지했고 오늘 다시 돌파했습니다. 44,000을 넘은 뒤 하락하여 마감했습니다. 다만 당분간은 횡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러셀 지수가 이번 주에 8% 상승했는데요. 그래서 과매수 상태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규제 완화와 특히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률이 더 강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분간 더 큰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형주와 소형주 중에서 주당 순이익이 전년 대비 세 자릿수로 상승하는 리더 주식을 찾아서 빠르게 투자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1월 5일부터 시작된 공격적인 상승장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트레이딩 계좌에서는 주식 비중을 80% 유지하고 있으며 스윙 트레이딩에서는 수익이 나면 매도한 후 다시 돌파하는 주식을 매수하여 교체하며 새로운 주식들을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 계좌에서는 리더 주식만을 현금이 있을 때마다 무조건 매수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QQQ와 UPRO는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TQQQ를 분할 매수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돌파하는 개별 주식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는 것이 손해인 장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죠.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투기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레버리지 ETF들이 더 안정적인 투자 대상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공포지수는 60일에 머물렀습니다. 어제에 비해 주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0일을 유지하는 이유는 아직 더 오를 주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극심한 탐욕 상태까지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며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요 자산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과 금광 ETF를 살펴보면 금은 50일 이동평균선을 유지하면서 다시 상승세로 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은 단기 이동평균선을 벗어나고도 다시 회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도 상승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금광은 현재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10년물 장기채는 현재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오늘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당분간 하락 추세가 올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일단 숏 포지션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정리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돌파 후 현재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돌파 지점은 41.99달러였으며 돌파 후 5% 이내의 구간은 언제나 매수 기회입니다. 따라서 44달러에 아직 도달하지 않은 만큼 당분간 하락할 때마다 꾸준히 매수해두면 더 큰 돌파가 있을 때 큰 손들이 들어왔을 때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보유의 관점으로 계속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3월부터 횡보한 차트를 볼 수 있는데 이번 돌파의 베이스 라인이 얼마나 길고 단단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돌파는 매우 의미가 있으며 이를 지지선으로 유지하면서 5% 이내에서 분할 매수를 지속하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친구들 중에 현재 로빈후드와 코인베이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특히 로빈후드와 코인베이스는 지난 코로나 때 집에만 있었던 분들이 주식을 엄청나게 하면서 상승했던 주식들인데요. 2022년부터 2023년에 주식시장의 열풍이 사라지면서 실적도 마이너스가 됐지만 올해부터 약간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드디어 주식시장의 열기가 더욱 더 생겨나는 만큼 로빈후드 같은 특히 크립토와 주식시장을 다 트레이딩할 수 있는 플랫폼은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로빈후드도 써보고 코인베이스도 써보고 뱅가드도 써보고 피델리티도 써보고 찰스 슈왑도 써보고 저는 미국에 존재하는 증권계좌는 다 써봤습니다. 하지만 뱅가드와 피델리티는 상장이 되어 있지 않고 찰스 슈왑은 소수점 투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고 현재 크립토랑 코인과 주식을 모두 다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은 피델리티와 로빈후드밖에 없는데요. 로빈후드가 상장이 돼 있는 만큼 로빈후드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치가 더욱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이제 빅테크 주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주요 매력도로 보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로 계속 상승한 테슬라가 여전히 1등입니다. 이 1등이라는 것은 주식의 차트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지 실적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른 순위가 나옵니다. 차트 관점에서 3일 연속 시장을 이끌고 있는 테슬라가 1등이며 엔비디아가 2등, 넷플릭스가 3등, 아마존이 4등으로 현재 이 4개의 주식이 가장 매력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가 3일 연속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따라서 저는 기존에 매수했던 자리에서 보유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실적 발표 이후에도 매수를 진행했고 최근에는 분할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당분간은 그냥 보유의 관점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투자를 할 때 예측보다는 대응을 중시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대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돈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섹터와 산업 그리고 주목할 만한 리더 섹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의 패턴을 함께 살펴보면 11월 6일에는 금융주가 폭발적인 상승과 함께 기술주, 이미 소비재, 산업재가 상승했습니다. 11월 7일에는 기술주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미 소비재가 큰 상승을 보였으며 오늘은 그동안 상승했던 주식들이 하락하고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유틸리티, 부동산, 방어주, 헬스케어 등이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순서대로 리더와 그 뒤를 따르는 주식들로 나눌 수 있으며 이번 시장의 리더는 기술주, 이미 소비재, 산업재, 금융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한 주식이 리더이며 그 뒤에 오르는 주식들은 리더가 아니라 단지 시장이 상승장이라 돈이 흐르는 종목들입니다. 이러한 패턴을 공부하고 계속해서 돈의 흐름을 관찰하는 것이 트레이딩의 진정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와 아마존의 폭발적인 상승으로 이미 소비재 섹터는 3일 연속 상승한 유일한 섹터입니다. 따라서 이번 공격적 상승장의 리더는 이미 소비재이며 이는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11월 6일에 가장 먼저 폭발하고 돌파를 유지한 주식들이 두 번째 리더입니다. 현재 가장 두드러진 리더 섹터들을 보면 소프트웨어, 반도체, 금융주, 이미 소비재 등 4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상승을 보여주는 것은 소프트웨어입니다. 따라서 이번 공격적 상승장의 리더는 소프트웨어이며 테슬라와 아마존이 이끄는 이미 소비재 또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리더 섹터에서 세 자릿수 주당 순이익 상승률을 보여주는 주식들을 찾아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번 상승장에서 가장 강력한 돌파와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준 12개의 주식을 모아보았습니다. 사실 이외에도 많은 주식들이 있지만 이번 상승장을 이끌어가는 주식들을 살펴봄으로써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생각해보기 위해 이 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패턴을 보이지 않는 주식들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매매 일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모든 상승이 끝나서 꺾이는 날에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돌파할 주식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현재 주목하고 있는 것은 코스트코인데요. 이 돌파가 언제 이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만약 돌파 후 급격한 하락이 오더라도 가장 잘 버텨줄 회사는 코스트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어주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돌파를 기대하여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제타를 스윙 트레이딩에서 매도했는데요. 11월 5일에 단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매수했던 만큼 단기간에 수익을 얻어 매도를 했습니다. 장기 투자 계좌에서는 여전히 보유 중입니다.
원래 스윙 트레이딩은 실적 발표 전에 매도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도 이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적립식 투자는 오늘도 계속 이어갔지만 다음 주부터는 비율을 약간 조정할 예정입니다. 배당금 투자는 현재 잠시 쉬어가는 중입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이번 주 주식시장에서 완전히 대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불확실성도 사라져 시장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서운 점은 많은 분들이 시간이 없어 평일에는 주식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분들이 주말이 끝나면 더욱 폭발적인 매수에 나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포모에 빠진 투자자들이 다들 등장하면서 다음 주에는 더 큰 상승이 예상됩니다. 저는 사실 다음 주에는 쉬어가길 바라지만 만약 다음 주에 폭발적인 상승이 온다면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대비하기 위해 주당 순이익이 세 자릿수로 상승하는 주식들을 빨리 찾아서 그 중에서도 아직 오르지 않은 주식을 매수하거나 아니면 계속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연말에만 상승하는 주식들, 특히 코스트코가 오늘 엄청난 모습을 보여준 만큼 연말에 상승하는 주식들이 이제 치고 올라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가 매수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저는 이번 주말에 열심히 리스트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찍어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